네, 지난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마감 상황 알아보셨습니다.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보죠.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나라가 어린이날이었다면 오늘 일본이 어린이날에서 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주요 경제지표 발표뿐만 아니라 환율 흐름에 따라서 급등락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에는 미쓰인물산이라든지 도요타 자동차, 소니, 그리고 히다치 제작소와 같은 대형주들의 그 기업 실적 발표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N 하락 수혜주들이 많기 때문에 예상 실적을 상향 조정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실적 호전 개별 종목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월에는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그 마지막 세 번째 화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이 발표가 집중되는데요. 바이오, 국토 강인화, 농업, 육아, 관광, 에너지 테마 관련주 쪽으로 빠른 순환매가 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 주말 중국 증시의 경우에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하이 종합주가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은 지금 11배로 작년 12월 이후에 최저 수준인 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증시 수급 대책이 발표되면 아마 민감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다만 이번 장세 그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120일 이동평균선이 바로 윗선인 2210선의 그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6월부터는 IPO가 재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또 비유통주 해제 물량이 5월 달에는 30조 원에 달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2200선 위에서는 계속 경계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분기 실적이 두 자릿수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 철강이라든지 전자, 가전, 음식료, 무역, 제약 같은 쪽에서 아마 개별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중국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자동차 연비와 배기가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강화된 규정과도 친환경 자동차에 앞서 있는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우리나라에서 내놓고 있는 대응책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승용차의 그 평균 연료 소비량 같은 경우에는 2020년까지는 그 리터당 1리터당 그 보면은 보통 20km 정도까지 현재보다는 연비를 50% 정도 상향 조정시켰고요. 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30%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전기 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그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된 경쟁이 무척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시장을 놓고서 경쟁하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기술이라든지 전기 자동차의 노하우를 중국 기업에 주는 그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2015년까지 일본에서 그 판매가 급증했었던 그 프리우스를 국산화를 중국 내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요. 핵심 부품도 중국에서 생산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형 그 컨셉 전기 자동차를 중국에 내놓을 계획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그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중국 공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라든지 연비 절감과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아시아장 미리 들여다봤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이제 키워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